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에듀 민법 담당 이건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아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과목이 민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법률 용어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설 강의로서 민법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민법 총칙 가장 처음 보면 여러분들이 권리 변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권리 발생, 권리 변경, 권리 소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가 봐요. 자, 갑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갑의 건물을 을이란 사람이 사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럽니다. 내 건물을 판다라고 했다고 그럴게요. 그랬더니 을이 갑에게 돈 주고 이 건물을 산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칠판에 보니까 판다, 산다 이런 단어가 보이죠? 자, 여러분들은 판다, 산다 또는 준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라고. 그러면 갑은 팔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반면에 상대방 을은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파는 거죠. 을은 사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사고 파는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걸 뭐라고 하죠?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의 건물을 을이 돈 주고 사는 매매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갑은 파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을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럼 매매의 결과입니다. 자, 매매의 결과로서 이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반면에 이 건물의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에 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지금 매매의 결과로서 이런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처럼 매매 결과로서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는 이게 권리가 소멸되는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매매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이런 권리 발생의 모습 또는 권리 변경의 모습, 이런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우리가 통칭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권리 변동은 달리 법률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리 변동과 법률 효과는 동의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봐보세요. 이 매매로 인해서 지금 이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받는 권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매매가 이와 같이 권리 변동을 가져온 원인이었겠죠. 그럼 매매처럼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들을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 요건이라 부른다는 거죠. 자, 이처럼 권리 발생, 권리 변경, 권리 소멸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 하는 거구나. 권리 변동을 달리 뭐라 부른다? 법률 효과라 부르는 거구나. 그러면 이처럼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들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 취득 모습이 있는데 원시 취득이라는 것도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했는데 원시 취득했답니다. 또는 승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시 취득이 무엇이며 승계 취득이 뭐냐는 거죠. 자, 원시 취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어떤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모습을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 한다면, 반면에 승계 취득은 뭐냐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 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은 뭐라고요? 기존의 권리와 관계가 없어요. 어떤 권리를 새롭게 취득합니다. 이게 원시 취득이라 한다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을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갑이 취득한 이 건물의 소유권 봐보세요. 그러면 갑은 어떤 기존의 권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처럼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모습 맞죠. 우리는 이런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무주물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를 했나 봐요. 그러면 이 무주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모습도 봐보세요. 그러면 갑이라는 자가 이 무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무주물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새롭게 취득하는 모습 맞죠. 이런 취득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그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내가 그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런 모습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는구나. 또는 내가 무주물을 선점했더니 이 무주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이런 취득이 원시 취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계 취득은 뭐라고 그랬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이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그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이 그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랬더니 을이 갑에게 돈 주고 이 그물을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이 그물을 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을이 이 그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취득한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이 기존의 권리를 취득한 모습이죠. 이런 취득을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거죠. 봅시다. 갑이 이 그물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랬더니 소유자 갑이 사망했더니 자, 을이 상속인가 봐요. 그러면 을이 상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취득한 이 소유권 또한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기존의 권리를 취득한 모습이죠. 이런 취득을 우리가 뭐란다?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승계 취득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승계를 했다는 거죠. 승계를 했는데 이게 이전적으로 승계했다 또는 설정적으로 승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전적 승계가 뭐냐면 이전의 권리를 우리가 전주로 합니다. 전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걸 이전적 승계를 한다면 자, 설정 승계 뭐냐면 전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의 권리의 전부가 아니라 전주 권리 내용 일부만의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자, 예를 가져봐 볼까요? 갑이란 자가 이 그물의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지금 갑에게 이 그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이 그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 봐보세요. 그러면 이 갑이 이전의 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전주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전의 권리자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 모습이죠. 이런 승계를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설정적 승계가 뭔지를 봐볼게요. 갑이 이 그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랬더니 을이 자, 이 그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습니다. 자, 이처럼 저당 설정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물의 소유자는 이 그물을 갑의 소유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 수익 권능을 우리가 사용가치라 부르고 처분 권능을 교환가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이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을이란 자가 이 그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저당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란 봐보세요. 이 권리는 요 갑이 넣은 내용 있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 무슨 가치만을 요 교환가치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환가치를 이제 저당권 취득한 자에게 이 교환가치가 승계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봐보세요. 을은 전주의 권리 내용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 맞죠. 지금 이건 교환가치만 지배하는 모습이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 취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설정적 승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전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버립니다.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면 전주 권리가 있다면 권리 내용 중 일부만 있죠. 일부에만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유자는 이 부동산에 사용가치가 있고 교환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용가치 있죠. 여기에만 권리를 취득했어요. 또는 교환가치에만 권리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전주 권리 내용 일부에만 권리 취득한 모습이죠. 이런 취득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 가보면 제한물권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깊게까지 우리가 알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